2024년 3월 2일 이정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개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가동돼 왔는데 이 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임무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 5.18 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보고가 연합뉴스 등 몇 군데 언론에 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다 보진 못했어요. 볼 수도 없지만. 근데 현재 연합뉴스 등 보도한 거를 쭉 읽어본 결과 한마디로 억지 춘향이구나.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억지 춘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4년간 대한민국 국고만 탐진하고 국론만 분열시키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가는 게 이 조사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연합뉴스가 이 보고서를 갖고 5차례 연재를 하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 보도 중에서 참 이상한 것들을 몇 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5.18이 일어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재수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 떨어져서 그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종로학원에 다녔는데 와 광주가 피바다가 됐다. 이게 뭐냐. 그리고 그때 참 살벌했거든요. 제 고3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해서 전쟁 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80년에 서울에서 큰 시위가 있었고 광주에서 광주 사태가 있었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산 마산에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죠. 계속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81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 광주가 궁금해서 친구들 2명하고 저 순천에서부터 광주까지 걸어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조선대도 들어가 보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18에 관심이 있는데 이번에 이 보고서에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연합뉴스 보도 그대로 인용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최초의 총상 사망자 등 다수가 계엄군의 M16 총격에 의해 숨졌으나 카빈총에 의한 사망으로 바뀐 사실이 규명됐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기사를 썼습니다. 5월 19일 금남로에서 계엄군하고 이 5.18 시위대가 충돌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총격이 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엄군들은 M16을 들었고 그 다음에 시위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5.18 시위대들은 예비군 무기고를 털었기 때문에 카빈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M16 총을 맞은 사람은 시위대고 반대로 카빈총을 맞은 사람들은 군인들이겠죠. 그런데 사망자 등 다수가 M16 총을 맞고 숨졌는데 카빈총에 의한 사망으로 바뀐 사실이 규명됐다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어요. 만약 이렇다면요,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저는 이 5.18 사건이 이제 김영삼 정권 때 그때 처음 5.18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죠. 그리고 그 수사 결과는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당시에 월간조선에 있을 때였던, 월간조선 떠난 다음이구나. 하여간 월간조선이 그 5.18 수사 기록을 검찰이 발표한 거를 월간조선 부록으로 냈습니다. 지금 시중 어느 서점,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나오고 저도 시사전에 있을 때 기사를 썼는데 광주 사망자들 몸에 박혀있는 총알이 카빈이냐 M16이냐는 그때 이미 다 조사가 돼서 그리고 그 김영삼 정권 때 조사한 것도요. 사실은 그 이전에 계엄사령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M16 총알이 박혀있는 시신이 카빈으로 바뀌었다. 카빈 총알로 바뀌었다. 이거를 지금 5.18 조사위원회가 주장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요. 엄청난 조작입니다. 이거는 연합뉴스가 이걸 보도를 하면서 이 정도 크기로 보도할 게 아니라 일면 톱으로 엄청난 시커먼 걸로 보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줄로 보도하고 말아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지. 사망자 등 다수가 M16 총격에 의해서 숨졌으나 카빈총에 의한 사망으로 바뀐 사실이 규명됐다. 진짜로 이걸 5.18 조사위원회가 규명했다고요? 나 진짜 따지고 싶네요.
이게 만약에 엉터리라면은 이 보고서도 엉터리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사망자들을 20대가 38%, 10대가 34%로 전체 사망자의 73.5%가 미성년자와 청년층에 집중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10대 사망자가 큰 비중, 아까 10대가 34.9%라고 그랬죠. 58명. 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의 민간인이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 사망했음이 드러났다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은 정말 국민 우롱입니다. 지금 10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살, 10살, 12살 생각하시겠지만 이 광주 때의 10대는 만으로 19살, 18살 그 나이를 얘기합니다. 광주에서 숨진 사람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생이거나 고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시위에 참여했느냐? 그러면 그들이 전멸로 정의의 사나이냐?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불량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의외로 범행을 많이 했어요. 제가 광주 사태 벌어지고 그 이듬해 광주까지 걸어오면서 경험한 걸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광주 다 와서 호박서리 하다가 걸려가지고 시커먼 청년한테 죄송합니다 어쩌고 할 때 광주 사태가 궁금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카빈 소총을 갖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불 켜진 집으로 땅땅땅 쐈고 누가 빼꼼히 내다보면 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경찰하고 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희생이 된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10대입니까? 미성년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의외로 이 폭력 세계에 가게 되면은 10대 폭력이 고등학교 고학년이랑 고등학교 졸업해도 대학 가서도 만으로는 19이에요. 이 10대 후반부의 폭력은 상당히 센 겁니다. 1980년대의 대한민국은요, 지금처럼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때는 저도 이제 70년대 고등학교를 저는 키가 상당히 큽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수를 할 정도로 키가 크기 때문에 뒤에 공부 못하는 양아치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 놀았거든요. 그 친구들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이렇게 송곳으로 툭툭 바닥에 찝고 뭐 칼도 갖고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때는 뭐 쌈질도 많았고 저는 뭐 거기서 맞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쌈질은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맞지 않을 만큼 능력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한번 난동이 벌어져가지고 학교 유리창을 전부 다 학생들이 깨고 부수고 자기 불만이 있으니까. 지금 뭐 그 친구들 그 얘기하면 웃습니다. 그게 그 시절이 그때는 그 10대의 폭력이란 게 지금처럼 뭐 지금도 그런 폭력이 있지만 남자 학생 그 몇 년 전에 말죽거리 잔혹상과 말죽거리 영화 나온 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쌍절봉 갖고 와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고등학생들 또는 옛날에 그 부산에서 친구란 영화 보게 되면 고등학생들 폭력이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폭력이 10대 후반에 있었고 그건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고 안 다니고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이쪽 세계로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서 범죄 세계로 가는 거죠. 저는 신창원이라는 책을 썼고 신창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그 강력범에 대한 세계를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학교 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해서 중학교 나이에 고등학교 나이에 어떻게 범행을 세계 들어갈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의 민간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5.18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정말 무능력자들입니다. 아니면 거짓말쟁이거나. 그리고 20대 초반에 청년들도 많이 죽었죠. 그들도 비슷한 성격들입니다. 광주 사태에서는요, 광주에 있는 주요 대학인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 학생들이 거의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아사미사한데 한 명인가 죽고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광주 사태 때 총을 들고 뛰었던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본적인 성격이. 그리고 그 나이에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사람들은 광주 사태 때 총을 들고 나올 이유도 없고 나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겁먹고 숨지요. 대학생들은 다 숨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누가 나서느냐?
폭력을 써본 그런 친구들이 나선 거죠. 그런 사람들을 시위와 무관한 다수의 민간인이라고 해석을 해? 미성년자? 이렇게 해석했다면 진짜 이 조사위원회는 엉터리입니다. M16 총알이 박힌 거를 카빈 총알로 바뀐 걸로 규명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설명이 없어요. 연합뉴스 기사 보게 되면. 엄청난 사실을 밝힌 건데. 그리고 민간인 부상이 주요 가해 주체도 공권력임을 재확인했다. 진짜요. 천만의 말씀. 시위대한테 맞고 시위대 총알을 맞고 죽은 민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군이 쫙 빠지고 있을 때 그때는 그들의 세상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골목골목 다니면서 총질을 한 놈들이 있고. 지금 그거를 다 봐준 거죠. 사실은 그 자들을 잡았어야 돼요. 전두환이 집권하고 나서. 근데 그걸 덮어버렸죠. 그래서 그 자들이 열사가 돼 있는 겁니다. 죽었으면. 그 숨진 사람들은 어떤 폭력배에 의해서 숨진 건데 국가가 죽인 걸로 지금 잘못돼 있죠. 사실은 그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줘야 희생된 사람들이 억울함이 풀리는데 그걸 조사위원회가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국가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런 조사위원회는 없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 모든 책임을 국가한테 묻습니까? 뭐 민간인 학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을 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의 책임자란 거는 입증하지 못했다. 이게 진짜 코미디입니다.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전두환은 당시 보안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이희성 씨가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이희성 씨가 생전에 조선일보 기자 최고식과 인터뷰에서 5.18은 내 책임, 12.12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책임하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작전명령은 계엄사령관이 내가 직접 했고 전두환이한테 내가 왜 주냐? 이건 정말 진짜 무식한 이렇게 전두환이 발표명령 내렸다고 하는 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전두환도 물론 시위대랑 반대편에 서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정보 보고는 보안사령관이니까 박근이 있었겠지만 그런 발표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왔으니까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하라라고 여지를 남겨놨어요. 아닌 거를 아니라고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건 이건 조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사를 핑계한 전두환 씨에 대한 고문입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고문 탄압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광주의 전일 빌딩이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0층짜리.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10층이라 그러면은 1층 높이를 3m로 쳐보면은 높이 30m죠. 여러분들 헬기가 지상에서 날아갈 때 지상 50m까지 내려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헬기는요, 총을 밑으로 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50m에서 쐈다면은 10층 건물이니까 유리창으로 총알이 들어왔던 바닥에 총알이 튀어야 되죠. 흔적이 있어야 되죠. 전일 빌딩은 다 천장에 튀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옥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옥상에서는 옥상 바닥에는 의외로 총알 맞은 자국이 없어요. 이걸 자꾸 헬기가 50m, 30m 이하로 내려왔다. 거의 옆으로 쐈다. 20m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요, 그 폭풍 때문에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헬기가 뜬 건 맞아요. 근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헬기가 쐈다면은 옆으로 쏘면 저쪽 벽에 맞거나 천장에 맞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헬기에서 총을 위로 쏘게 되면 헬기 날개에 맞아서 부러지기 때문에 헬기는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헬기에서 이 기관총을 쏘는 거는요, 이거는 M60보다 더 센 거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게 맞으면 사람은 터집니다. 시신이. 기관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일 빌딩에 있는 천장에 있는 자국들은 소총 자국에 가까워요. 그건 그 광주를 나중에 계엄군이 들어갈 때 건물마다 들어가면서 두루룩 쏘거나 아니면 시위대들이 쏜 걸 수도 있지만 아마 계엄군이 들어가면서 위협하면서 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죠. 이걸 가지고 헬기 쐈다? 코미디입니다. 쐈다라고 하는데 특정을 못하죠. 이런 게 어딨어. 그리고
그때 이제 10전투 비행단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광주에 가게 되면은 거기가 훈련 비행단 겸 우리 FA-50이 있는 그런 전투 비행단인데 거기에서 비행기를 전투기를 비상대기 시킨 것 2대를 비상대기 시킨 것은 맞지만 민간인 공격 목적으로 대기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투기 뜬 적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은요, 이 시대 때문에 이게 뜨는 게 아니라 뭐 북한을 의식해서 준비하는 거지. 그리고 항상 모든 전투 비행단에 가면은 2대 내지 3대는요,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5분 대기도죠. 아니, 군대가 그러면 대기도 안 하고 있는 전투기가 있어요? 그건 웃기는 거지, 그거는. 이게 광주 사태 때문에 대기했는지 아니면 늘 대기하는 건 이걸 분명히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엉터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싸운 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 실무진하고 전원위원회 조사위원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대요. 실무위원들은 직접 이렇게 뭐 증언을 듣고 한 사람들이 증언이야 뭐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게 팩트냐? 이 정보기관에서는요. 사실 기자들도 그렇게 취재합니다. 처음에 막 온갖 얘기 다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엉터리도 많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하면은 놀림감 됩니다. 자기가 신빙성이 있는 걸 해서 볼리면은 정보기관에서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information. 첩보라 그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과거에 국정원이 운영하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한 사실들과 비교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앞뒤가 맞는 거네?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는가 하면 애널라이징을 합니다. 그래, 요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더 알아봐 해서 이게 앞뒤랑 기존 사실하고 안 맞으면 버립니다. 맞으면은 그때서는 인텔리전트라고 해서 인텔리전스 정보로 여기게 됩니다. 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실무위원들이 갖고 온 것들은 이런저런 떠돌리는 첩보야.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조사위원들이 이제 애널라이징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갖고 둘이 서로 양쪽에 다퉜답니다. 그럼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 애널라이징 하는 조사위원들이 권위가 있는 거야. 교차로 쭉 해보면 아닌 건 버리는 것.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무리한 주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공군 전투기 출격설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평가해요. 부동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능 처리됐다. 그러니까, 앞문장은 전투기가 추격한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능 처리됐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전투기는 안 떴어요. 근데 안 떴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능, 알아볼 수 없다. 이거는 책임 방기입니다. 안 뜬 건 안 떴다 그래야지. 아까 헬기 사격은 없는 걸 있다가 해놓고 그 전두환한테 책임지려고 하다가 전두환 안 되니까 또 불능 처리해놓고 이게 이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돈 얼마나 썼어요? 이거 조사위원회 하면서 사람들 봉급 얼마나 받아갔어? 물론 이제 몇 가지 그동안 행방불명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5.18 묘지에 신원이 확인 안 된 상태로 있던 거 확인했다. 그런 거 이미 다 발표했던 그 정도. 근데 그것도 더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보고서 내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5.18 유공자들을 특혜를 주고 그리고 이게 역사라고 우기고 우리나라 대망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 했다고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이거 다 진짜 억지 춘향이죠. 이 정도 보고서라면 거의 쓰레기통이로죠. 권위도 없고. M16 총알이 카빈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놓고도 그 이상 확실하게 못 쓰는 연합뉴스도 물었어야지 그러면. 그리고 광주교도소 일대에서 그 262구 나왔을 때 그것도 한동안 5.18 희생자다고 떠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죠. 5.18 사람들하고 유전자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조사위원회는 다수의 시체가 안매장됐다가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후에 항구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지들이 조사하고 지금 아닌 게 확인됐으면 아니라고 써야지. 더 조사해야 된다고 쓰니 이건 계속 자기네 한 게 떳떳하다고 우기는 겁니다. 우기리야 보고서입니다. 저는 국민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 조사위원회 만들자고 특별법 만든 국회의원들한테
네 세비 내놔. 이 사람들 다 받아간 봉급하고 조직 운영한 봉급 내놔. 국민청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억지춘향 5.18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 억지스럽습니다.